아마 혹시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어갖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설명회나 저희 이제 매년 그 대치 이동 문화센터에 설명회 하는데 그때 오셨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좀 잡았고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맹점이 있냐면 어떤 고교 유형이냐, 어느 지역에 있냐, 우리 학교에서 선배들이 어떤 전형으로 많이 갔느냐 이게 이제 되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일 설명이 많이 하는 게 예비 고1이랑 딱 예비 고3이거든요. 내일도 이제 예비 고1 설명회 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예비 고3은 겨울방학 전에 뭘 정해야 되냐면 주력 전형을 정해야 돼요. 주력 전형을. 근데 이 동네는 정시 전형이 어쨌든 압도적인데 근데 적어도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이게 단순히 수시 경쟁력이 없거나 또는 생기부가 별로거나 그런 경우보다 이 지역 학생들의 대부분 특징이 모고 수능 경쟁력이랑 수시 내신 같은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 우위를 했을 때 이게 나으니까 간 거지. 에이 학종이고 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안 되는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보다는. 근데 수시 상담을 해보면 버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내신이 좋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희박해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인데 서울대 직윤을 못 써.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데 버틴 애들이 있거든요. 그 버틴 애들은 일반고급에서 생기부가 되게 화려하거나 어마어마한 탐구를 하지 않아도 뭐 수능 최저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 내신대로 어떻게 저렇게 붙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이제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말고사만 치면은 1년치 내신 등급이라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는 거의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도대체 대비를 해야 되나 약간 입장이 다르십니다. 근데 같이 오늘 공통적으로 좀 준비할 부분들 언제 이번 겨울 방학을 기점으로 내가 입학을 해서도 버텨낼 수 있느냐 이 지역 학교에서 두 번째 예비 고2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되게 아쉽거나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사례 보여드릴 텐데 내신도 올 1등급이고 모의고사도 올 1등급이면 아직까지는 거의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런 친구들처럼.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접고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자퇴하고 정시 준비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들이 이제 2028 대입부터 어떻게 평가할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버티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신 5등급제가 기회다, 뭐 예측 금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5등급제가 되면서 이제 10%, 24%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등급 정량적인 등급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2등급까지가 전교생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석차를 받으면 일단은 정량적으로 일하는 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9등급일 때 비해서 아마 이제 거의 처음 이제 아이들이 내신 치르기 전에 설명이나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져서 1점대 초반, 1.0이나 1점대 초반이 대단히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한 1.2 정도 받아야 인서울 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내세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일까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 경기도, 부산 요런 쪽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1학년 1학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표본 의미 있는 표본을 이렇게 딱 조사해서 표를 만들어 봤더니 원래 1.0을 받은 친구가 2%, 1.16. 근데 요게 이제 9등급제랑 이렇게 퍼센티지로 맞춰 보니까 과거 9등급제일 때 1등급 때 중반, 1등급 때 후반이랑 매치가 되는 요 내신 때들이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되게 적었어요.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학년 때 우리가 공통 과목에서 국영수, 통과, 통사, 뭐 기술, 가정, 한국사 이런 과목들이 전부 5등급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 안에 드는 것쯤이야라고 방심했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9등급제일 때부터 2등급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 지역의 학교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2등급을 버티는 게 그러니까 그 1등급만 맞는 게 대단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고등학교들이 어쨌든 교과 등급에만 집중하시면 저건 정량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량적인 데이터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밖에 없습니다. 학교 유형이 다르고 아이들 생기부 수준이 다른데 내신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는 여기 써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기에 가까운 데이터거든요. 학종에서는요. 그래서 교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 교과로 어느 정도 대학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로 정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강북이나 경기도 설명회 가잖아요. 사진 찍고 난리 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하나의 수시에서 예선 커트라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예측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경기도나 서울 외 지역들에 따라서 또 그 저기 광역 단체에 따라서 그 좀 다른데요, 데이터가. 1.0 비율이 경기도는 아까 2.0%보다 더 낮습니다. 1.7. 그다음에 서울 지역은 물론 이제 표본이 전체는 아니긴 합니다만 1.0이나 1.5 받은 비율, 1.0 비율이 더 줄어들었어요. 아, 저게 뭐다? 서울 지역의 학군지, 강남, 목동, 그다음에 광역 자사구를 포함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1.0 데이터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표본을 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게 또 경기도 지역과 다른 점이죠.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요거 지금 1.74%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1.0 받은 비율 2% 기억하시고 자, 뭐 1.74인 지역도 있고 1.29인 지역도 있는데 현재 1.0을 2%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학기들이 추가돼서 최종 5학기 데이터가 쌓이면 수시를 쓰게 됩니다. 자, 요 1.02% 비율은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1.0 비율은 계속 앞으로 올라간다는 게 2%가 3%, 4%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근데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은 더 낮았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맥시멈 값이고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이거는 앞으로 1점대 초반의 비율은 계속 더 떨어질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 2028 대비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일견 부담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에 진로 과목이라고 붙였던 A만 받으면 되는 적당히 학교에서도 뭐 수행이랑 섞어갖고 그냥 A 줬던 그런 과목들이 전부 5등급제로 바뀌고요. 지금 예비고이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과목 선택하셨을 거예요. 2학년, 3학년. 근데 그 과목 선택 과정에서 어느 게 제일 골치 아프셨어요? 아니 정성평가나 학종하려면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에 수강자 수가 30명이래. 40명이래. 아니 40명에서 4등 해야 1등급이에요. 지금 5등급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늘어나잖아요. 또 물리도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열, 양자 투 과목으로 다 쪼개놨는데 그게 마음 편한 ABC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의 학습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쪼그라든 것 같지만 이게 길어진 직사각형 모양으로 학습량이 나눠졌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곧 이제 정시 상담을 하고 이미 수시 상담은 끝나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의 고2 지금 그러니까 예비 고3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걔들은 고3 때 솔직히 내신 끌어올릴 과목이 별로 없어요. 이과는 기껏해야 미적분 언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화생 뭐 투 과목 하거나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만 들으면 끝이야. 근데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거가 이 4가지, 5가지, 6가지 과목이 전부 등급제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고3 돼도 수능만 팔 수가 없어. 시간이 부족해. 이걸 어떻게?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런 과목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요거만 한 거, 요거만 한 겁니다. 요거 국영수 요거만 기껏 한 겁니다. 여기도 1.0이 2%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고2 가면서 일반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얘만 ABC야. 얘만 ABC야. 이건 완전 학종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강자 수는 정말 소인수로 바뀌는데 등급 과목이 늘어났어. 그래서 저는 요거 일단 정리를 좀 첫 번째 챕터 내신 5등급제가 기회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유튜브나 다른 설명회, 다른 학원 설명회들도 많이 다니셨을 거라 저는 뭐 미루어 짐작합니다. 제 추론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그래도 대치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 수시 정시 이미 뭐 정시도 다 마감될 정도로 정시 컨설팅이랑 같이 하면서 두 개 경쟁력 중에 너는 어느 게 우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어느 대학은 잡힌다 이런 걸 다 잡아주는 입장에서 의학학 계열은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1.2 이내, 1.4 이내, 1.7 이내라고 나름대로 기준치를 세운 거는요. 저거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가 절대 아닙니다. 동점자 생길 거고 학교 유형 이거 학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서 어떤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냐면 저거는 그냥 최소한의 예선전 커트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수시에서도 1단계 3배수,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형에서 1단계 7배수로 넘기거든요. 1단계 통과했다고 합격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2배수나 3배수 안에 들어야 그냥 해볼만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예선전의 최소한의 커트라인이라고 보시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 학교 수준. 그럼 이게 학교 내에서 개인 수준도 들어가는데요. 아까 그 이제 성적표 나오면 원점수에다가 평균에다가 A, B, C, D, E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학이 딱 봤을 때 특히 주요 과목, 전공 과목에서 A 비율이 높은 학교를 조금 더 수준 높게 볼까요? 낮은 학교를 수준 높게 볼까요? A 비율이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네. 뭐 낮다기보다는 적정하게. 아까 그 학교는 A 비율이 20%, 19%. A 비율이 뭡니까? 90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같이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중간고사 점수 90점 꼭 넘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수준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것만 보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우리가 학교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게 합불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학교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학교 수준은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겨울방학 선행부터 해서 진짜 악착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수능 변형이야. 그게 수능 심화야. 그래서 이것이 내신 끝나고 뭐 다음 달에 모의고사 있다 그래서 그냥 짜증내면서 쳤는데 등급이 괜찮게 나오네.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요. 학교 수준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내 백분위가 나오잖아요. 내 백분위랑 전교석차 비교해 보세요. 100% 나옵니다. 내 100분, 그러니까 전국 100분이잖아요. 전국 100분위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국 100분위가 1등급이라서 이제 상위 4%야. 96%니까 상위 4%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30%, 40% 나옵니다. 전교석차가. 좋은 학교예요. 센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변별력을 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A 비율이 적정하거나 낮게 세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그걸 보고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수강자 수 되게 적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9등급 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평균 표준 편차 요건 아셔. 이제 어디든 많이 들었어.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 낮고 이게 좋대. 어디서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수행 평가 비중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가 표준 편차가 7, 8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똘똘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수행 평가 비중 60% 이상 가져간 데도 많아요. 아니면 그 기말 중간 중에 하나만 보거나. 그러니까 지필의 변별력을 낮춰버리면 평균은 높아지고 아이들의 점수는 몰리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했는데 지금 표준 편차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보는 지표 알려드리면 지금은 아마 더 심화될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이과 기준으로 전체 학교 전교생 수 대비 미적분 수강자 수랑 물리 수강자 수 비율 따지면 학교 수준 100% 나옵니다. 분당에서 제일 서울대 많이 보낸 데가 어디예요? 낙생고예요. 270명 중에 물리 240명 듣습니다. 과중이기도 하지만 문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그런 걸 바탕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 정시 파이터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미 1학년 때 정한 과목이잖아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미적분은 수능에서 지금 응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정시 파이터도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비중을 보면 학교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능에 미적분 2도 안 나와. 물리도 안 나와. 그렇죠? 수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해보겠다고 선택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수준을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과목을 하는 경우들은요. 보통 학종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2028 혹시 서울대 정시 전형 계획안 보신 분 계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고로. 그러니까 그 소인수 과목이라서 내신 등급 따기 힘든데 이걸 왜 많이 선택했지? 그 이유를 이제 대학들이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 수준,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그다음에 생기부 수준. 여기서 생기부 수준이란 거는 그냥 세트 그럴듯하게 탐구 논문 베껴서 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기부를 본다. 생기부 좋은 생기부 맨날 그 유튜브에서 좋은 생기부 떠들고 있는데 왜 자꾸 생기부를 교과랑 비교과로 나눠서 대학이 신뢰하는 건 교과예요. 반만 믿어요. 그래서 면접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대 직위면접 오늘도 하고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확인이 아니라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네 생각, 네 비판적 사고 얘기 안 하면 3배수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정시 마치면 정시 이제 올해 12월 31일 날 마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정시 면접 연세대부터 해서 다 잡혀 있습니다. 의대. 그러니까 지금도 9등급제에서도 변별이 부족하니까 이걸 막 집어넣고 있는데 5등급제요. 그러니까 일단 예선 커트라인 통과한 다음에 이런 것들로 최대한 가능성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냐 해서 가장 유리한 집단은 이 지역의 이 학군지의 친구들이에요. 정량적인 내신을 따기 힘들다는 핸디캡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절대적이라고요. 제가 수시 때마다 항상 답답한 게 올해도 제가 수시 상담하면서 1.0짜리, 1.0x짜리 되게 상담 많이 했고 걔들은 당연히 어디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의대 쓰고 싶어 하겠죠. 근데 쓸 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왜? 최저를 못 맞춰. 의대 최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광대랑 조선대밖에 없는 거야. 3합6, 3합5밖에 없는 거야. 쓸 데가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량적인 내신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거고 그거 이제 예고편 보여줬잖아요. 성균관대와 중앙대. 지금 27학년도부터 수능 최저 학종에 도입하는데 교과보다 더 세요. 그리고 입학처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왜 학종에 이렇게 센 최저를 집어넣은 거야? 보니까 내신이 조금 부족하거나 내신 따기 힘든 학교 애들도 우리가 학종으로 좀 뽑으려고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7년도 지금 27년도 모집요 27년도 전형계획은 나왔잖아요. 내년에 모집요강 나올 건데 27년도 전형계획을 바꾸면서 이렇게 최저 집어넣거나 뭐 저기 그 어디야 정시의 정성평가 강화하면서 입학처에서 한결같이 얘기한 게 이거 28년도 만들기 위한 포석이에요. 예고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시 정성평가 3등급 대 친구들 첫 해에 공학계열로 정시 추합시켰는데 그땐 데이터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 도대체 정성평가 변별력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정시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공개한 게 있지만 근데 지금 9등급제거나 지금처럼 수능에서 선택 과목 있고 표점 중심으로 볼 때는 그 정성평가 변별력이 되게 낮았습니다. 정성평가는요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수준을 반영해서 보는 겁니다. 연대 교과평가랑 그 저기 어디야 고려대 교과 우수 전형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학교 수준 반영합니다. 이제 정시 정성평가는 학교 수준 보겠구나. 생기부 보겠구나.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 보겠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대를 썼어요. 정시에서 서울대 공대를 썼는데 그럼 뭐 보겠어요? 걔들은 교과 이수 기준이 서울대는 이과는 명확하잖아요. 와, 얘 학교에서 지금 역학과 에너지를 40명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여기서 당당하게 2등급을 받았구나. 2등급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절대로. 힘들기 때문에 내신 따기.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뀝니다. 27년에서 이미 예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9등급제든 5등급제든 본질은 명확합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 수준 상위 4%와 상위 10%를 동일하게 평가할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특히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절대평가의 자유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상대평가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 원점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90점만 넘으면 될 것 같고 한 2개밖에 안 틀렸는데 근데 거기서 감점을 하고 실수하고 수행평가 기간 놓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5학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데미지죠. 누적이 되면 그게 나중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은 근데 정하진 않았어도 대부분 자연계열 생각하시는 경우가 압도적이겠죠. 제가 얘기는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이수해야 될 과목 수 보셨죠. 물론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학습량의 부담이 지금 중학교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학습량의 부담이 높아질 때 내가 버티는 방법은요.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과목의 우선순위. 다 열심히 해서 다 점수 잘 받아야 되지? 그러면 다 못 받는 지름길이에요, 이게.